옛날 옛적 인천의 해안가에는 독특한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삼신할매라 불리는 신비로운 여신을 섬겼다. 삼신할매는 아이들의 탄생과 그 가족의 운명을 주관하는 여신으로서 그녀는 언제나 평화롭고 조용한 바다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인천 앞바다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매년 봄이 되면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삼신할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마을에 태어날 새 생명들을 축복하기 위해 바닷가에 모였다. 이 의식은 삼신제라고 불렸으며 주민들은 각자의 가족이 그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의식을 준비했다. 삼신할매에 관한 전설은 대대로 전해 내려왔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느림보 소년 찬수에 관한 것이다. 찬수는 마을에서 가장 게으른 아이로 알려져 있었지만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했다. 그는 매일같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바다의 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찬수도 스스로 그 별명을 마음에 들어했다. 어느 날 찬수는 태풍이 지나간 뒤 뒤엉킨 해초들 사이에서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거대한 조개였는데 조개 안에는 빛나는 진주가 하나 들어있었다. 찬수는 그 진주를 삼신할매의 선물이라 여기고 집으로 가져왔다. 이상하게도 그 진주는 밤이 되면 약한 빛을 방출하며 찬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찬수는 꿈속에서 삼신할매를 만났다. 그녀는 흐릿한 안개 속에서 찬수를 향해 걸어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삼신할매의 존재는 평온하고 따뜻했으며 그녀는 손짓만으로 찬수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 진주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찬수의 미래를 밝힐 열쇠라는 것이었다. 삼신할매의 방문 이후 찬수는 달라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바다의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상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의 노력이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번영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찬수가 진정한 선물이라며 그를 칭찬했다. 찬수가 들고 다니는 진주는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었고 삼신할매의 은혜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처럼 삼신할매는 인천의 바다에 깊이 잠긴 전설이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신화로 남아있다. 그녀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가끔씩 주민들의 꿈속에 나타나 그들이 바람직한 길을 걷도록 안내했다. 그녀의 은밀한 비밀은 바다 의속삭임 속에 남아 지금도 인천 앞바다의 파도 소리와 함께 역사 속에 숨을 쉰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마산의 깊은 산속 사람들은 정체 모를 힘을 가진 강신무를 존경했다. 강신무는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나들며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농사 이혼이나 결혼의 인약, 안 좋은 일을 피하는 방법 등을 알아내어 삶의 방향을 정하곤 했다. 그의 작은 오두막에는 언제 나무니나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씀이고 신의 계시라 믿었다. 어느 날 마산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농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땅은 갈라지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강신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오두막을 찾았다. 강신무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는 며칠 밤을 그렇게 보냈고 마을 사람들은 초조하게 그의 답변을 기다렸다. 드디어 강신무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이곳은 대지의 친구를 잊어버렸다. 이제 하늘의 눈물을 보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의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마을 광장에는 각종 나무와 꽃으로 가득한 제단이 만들어졌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모여든 사람들이 가득했다. 강신무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몸을 상태에 놓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산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았고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에 맞춰 기도했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치 누군가 대지를 기나게 쓰다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 격렬히 불타오르며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이내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감사를 표했고 강신무는 그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그 후로도 강신무에 대한 신뢰와 경외는 더욱 커져갔으며 그는 마산의 역사 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그의 예언을 떠올리며 서로를 믿고 도우며 살았다. 마산의 가뭄이 해결된 이 이야기는 세대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서로를 믿고 도운 공동체의 힘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대구의 골짜기에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민속신앙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의 범어사라는 사찰은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서 전설적인 기운과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다고 전해져 왔다. 범어사는 작은 계곡의 안개처럼 때로는 선명히 보이고 때로는 감춰져 있는 전설로 유명했다. 특히 범어사 근처의 토지는 대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어느 누구도 그곳에 허락없이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범어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이야기는 우회전 스님이 이 깊은 계곡을 지나는 여행 중에 무슨 이유에선 머무르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다. 그 스님은 범어사의 초석을 놓은 초기 인물이었고 그는 이곳의 기운을 느껴 이 땅이 특별한 곳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그 후 몇 년이 지나면서 범어사는 작은 사찰에서 점차 지역의 중심적인 사원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의 범어사는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중심지였으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 각종 의식을 치르고 기도를 올리는 곳에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병의 치유나 귀중품의 행방이 드러나는 등 여러 기적을 체험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대구 지역 주민들이 범어사를 자신의 삶에 깊게 엮어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범어사의 가장 유명한 전설은 한 번도 실제로 확인된 적은 없는 것이었다. 설에 따르면 범어사는 수우령의 보호를 받아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는 한 개의 신비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황금불상이든 마법의 보조이든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대구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물건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믿어왔다. 어느 해 봄, 짙은 안개가 깔린 날에 마을의 젊은 청년이 농사를 돕기 위해 범어사에 간 적이 있었다. 안개는 매우 짙어서 길을 찾기 어려웠지만 청년은 용기를 내어 범어사의 문턱을 넘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한 노인이 그를 맞이했다. 노인은 그에게 신비로운 웃음을 지으며 너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이라는 말과 함께 작은 꾸러미 하나를 건넸다. 꾸러미를 받고 돌아온 청년은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축복을 받아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대구 지역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해지며 범어사의 신비로운 기운과 보물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각종 재난과 풍파 속에서도 범어사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으며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배워가는 이들의 이야기 또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범어사는 대구의 민속신앙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마음 깊은 곳에 보물 같은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골 지역인 정선에는 감자 할머니라는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풍요를 안겨주곤 했어요. 그녀의 이름이 왜 감자 할머니가 되었냐면 할머니는 감자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할머니와 친분을 맺게 되면 꼭 그녀의 집에서 감자 요리를 대접받았죠. 어느 날 정선의 한 마을에 가뭄이 들었다니 메마르고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가득했어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해 농사가 잘못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었죠. 그러자 마을의 원로가 제안했어요. 감자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봅시다. 그녀라면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원로의 제안을 받아들인 마을 사람들은 작은 선물을 들고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마을 사람들을 맞아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감자포리와 다양한 어부가 가득한 비밀의 정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원을 통해 필요한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감자는 언제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함께 이 비밀의 정원을 돌보면서 교대로 가꾸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교대로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정원의 감자와 허브는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농작물은 다시 풍성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겨울 동안에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감자 할머니의 정원을 꾸준히 돌보았고 가뭄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할머니가 남긴 사랑의 마법 덕분에 식량이 넉넉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들어간 감자 요리가 마을의 시그니처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선에는 감자 할머니의 전설이 깊은 믿음과 감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춘천에는 검은 산이라 불리는 깊고 울창한 산이 있었다. 그 산은 하루가 다르게 풍경을 바꾸어가는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신신한 영혼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고 그 중에서도 검은 산의 수호신이라는 전설 속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수호신은 태고적부터 이 산을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여신으로 묘사되었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카락과 투명한 눈동자를 가졌으며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산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말없이 경외감을 심어주었고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산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이 대지를 보살피고 병들고 시든 나무를 되살려내며 강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믿었다. 신비로운 그녀의 존재는 춘천 주민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었고 그녀를 기리기 위해 매년 수호제라는 제사를 지내왔다. 이 제사에서는 수호신의 축복을 빌기 위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의식이 펼쳐졌다. 그리고 수호신이 강림하기를 기다리며 하얀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전통도 있었다. 하루는 춘천에 가뭄이 들었고 주민들의 마음엔 불안이 가득 찼다. 이때 수호제에서 마을의 원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호신에게 기도를 올렸고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검은 산 위에 구름이 깔리고 곧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렸다고 한다. 마을은 수호신의 기적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 후로 사람들은 더욱더 신을 경외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춘천의 검은 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도로와 건물이 생기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딘가 쓸쓸한 느낌도 피어올랐다. 마을의 노인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산의 정기를 믿으며 여전히 수호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설로 치부하는 이들도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들이 산을 오르던 중 갑작스러운 짙은 안개에 휩싸이게 되었다. 길을 잃어 헤매이던 그들 앞에 어느새 수호신이 나타났고 그녀의 모습은 전설 속 그대로였다. 수호신은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그들은 함께 내린 안개 속에서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경험은 다시금 사람들에게 수호신의 존재를 각성시켜 주었고 그 후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아 그 전설 깊은 곳으로 발길을 옮기곤 했다.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며 춘천 일문화적 유산으로 남아있다. 수호신이 정말로 그 산에 존재하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저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신앙과 믿음으로 전설은 계속하여 살아 숨쉬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검은 산의 변화를 보고 느끼며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춘천의 영적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고 오늘날에도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세상의 신비로움을 전하고 있다.